해석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되는데, 이 개수 살리기 이런 거 하면 돼요. 팔자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갑자, 병인, 경호, 시가 있다. 자, 이러면 관 한 개, 관 두 개, 편제 한 개, 편제 두 개, 상관 한 개, 딱 이렇게 해놓고, 야, 요거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관을 쓸 수도 있는데, 인수를 쓰자니까 멀리 떨어져서 격각에 의해서 무너져 있고, 그러니 벼슬로 쓰자니 힘들고, 사업적 융통성으로 쓰자니 이제 어느 쪽을 써야 될 건지, 요거를 쓰겠느냐, 요거를 쓰겠느냐를 이제 운을 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자니까 인, 묘, 진, 사, 오, 미 쓰면서, 야, 인수를 못 쓰는구나. 그죠? 인수 못 쓰는 게 보이죠? 진사오미로 넘어가면서 자수가 세력을 잃으니까, 이 상관을 제대로 쓰기도 애매한 모양이고, 편제를 쓰려니까 이것도 쇠병사묘지로 쓰고, 오히려 딱 관으로서만 접객 사업으로 써야 되겠다. 인성이 없으니까 관인이 잘 조화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출하는 거죠. 근데 접객으로 쓴다면 오화를 쓰니까 번화가 밝은 곳에서 할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이것의 이제 그 방향성을 보자는 거거든요. 편제가 있으니 사업성 요소도 지녔다. 관이 있으니 큰 그 조직 사회와도 어떤 연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상관을 쓰니 접객성에 관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요거 둘이는 격각이 되었으니 접객을 쓸 것이냐, 아예 그냥 큰 돈 융통을 위한 어떤 투기적인 분야로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분류해내는 거죠.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팍 보는 순간에 대부분 육친 안에는 육친으로 보면 이 많은 것들도 한목에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탁탁탁 체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게 잘 속기 쉬운 거죠. 잘 속기 쉬운 모양이라서 그런데 또 쉬운 팔자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는 팔자도 많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거 하면은 비경급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육신적인 해석으로 가면, 그래서 비경급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찾아보면은, 이 비견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록이래요. 12운성으로. 그래서 보통 록격이 이제 책에 나오는 게 보통 뭐냐면 국가공직에 인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조직사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으로도 보거든요, 비견. 그 다음에 운에서 오거나 할 때도 이 록이 오면은 허리를 고추 세워서 자기 것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딱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형제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그런 모양인데, 그 다음에 급제. 급제는 거꾸로 보면 돼요. 나와 방향성을 완전히 달리한 것. 방향성을 완전히 달리해서 가니까 오히려 이 급제와 비견을 해석할 때 상당히 차이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양간에서 볼 때는 양인이 되거든요. 양인이 되는데, 비견은 둘 다 경쟁 승부라고 하지만 이 차이점은 뭐냐면, 급제는 우리 내기 할래? 이러면은 비견끼리 내기 하자 해놔놓고 한 명이 다음에 하지 이러면, 급제는 그러면 반틱 내기라도 할래? 이러면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양이는. 그래서 이 급제의 속성은 방향성이 완전 틀리다 봐야 돼요. 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틀리고. 그래서 호쟁석, 투쟁석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실제로는. 급제 있으면 특히 양간끼리는 양인이 되면서 상당히 그 자체가 무기가 돼요, 이렇게.
을일주들은 이제 을일주란다. 음일주들은 진술충미에서 양인이 되는데, 양일주들은 특히 이 속성 때문에 한 칼 해본다 하면 한단 말이에요. 겁재가 있으면. 록은 좀 온순하거든요, 좀 해보면. 그 다음에 식상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면 그죠. 식신과 상관은 완전 틀린데, 식신과 상관이 가장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질 거예요. 이건 조금 경향성이 비슷해서 그런데, 이거는 좀 분리를 많이 되는데, 첫째적으로 뭐냐면, 팔자의 문창이 돼요. 이거는.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기가 됩니다. 식신운에는. 그런데 상관은 뭐냐 하면,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시기가 돼요. 유흥성이 바로 따르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완전 차이가 그런 점에서 일단적으로 많이 나고, 순수한 생산이죠. 순수 생산. 그래서 바로 농산물을 짓는다면 이 상관은 뭐냐면은 그 생산해낸 놈을 특이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사각, 수박 뭐 이런 거 기술을 넣어서 남들이 그 못 만드는 희한한 기술을 딱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뒷날에 직업의 분석의 수단으로 삼을 때는 맞출라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맞아요, 이 상관들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럭비공으로 표현하거든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공통점은 뭐냐,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여 그 활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상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직업 다양해요. 전문 경영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수직, 연구직, 전문직, 그 다음에 특수한 막 그 희한한 기술 넣는 거 다 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관은 내가 맞출라 하면 골머리가 터질 뿐이니까, 다만 요 안에 있다. 조직사회를 가도 주로 전문성, 기술성을 살려서 조직사회에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관 저 때문에 이 상관성이 이게 뭐냐면 뒷날에 중요하게 지금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이 별표, 이게 정치성이에요. 정치성. 이 상관과 관성이 무리를 짓는데, 관이 약하고 상관이 강하면 굉장한 정치성을 가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주로 관이 약하고 상관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놨다가, 관을 요게 희롱하면 주로 이제 직장으로 가는 게 뭐냐, 언론, 방송, 그죠? 방송 조직 이런 데 잘 가요. 그래갖고 관을 희롱한단 말이죠. 그래서 탤런트들이 수많은 그 관객을 희롱하죠, 사실은. 울렸다, 웃겼다. 그 탤런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관에 대해서 제일 연구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게 법이에요. 책에 보면 분명히 상관은 법을 허문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법은 기존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법이에요. 그 상관격들한테 자기가 그 사람하고 친화력을 가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의 룰의 법이 있거든요. 그 룰에 맞추면 귀여움받고, 그 룰에 벗어나면 미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자체가 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상관이. 식신은 그 전체적으로 뭐 순수한 생산이라든지 가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기술, 그냥 교육도 그냥 순수 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관 쓰는 사람들이 그 예능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능은 기존의 걸 어차피 파기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팍 펼쳐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 여자 상관객들 참 골치 아픕니다. 아래도 그 한 명 있었지요. 상관 듣기에 관이 없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상관격을 제일 연구 많이 해보세요. 진짜 참
희한한 거 참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째 그래 순수해졌다, 어째 그래 또 얼굴이 바뀌었다 하는지. 그 다음에 상관의 특성은 또 하나 더 있어요. 빨리 폈다, 빨리 진다. 이 상관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래서 벚꽃과 같다. 이 상관의 속성 중에 가장 운이 올 때 아무도 못 쫓아가도록 빨리 팍 펼쳤다가 빨리 가는데 무인일주나 무인생 갑인월 개요일 그래서 이게 갑인실 수가 인자 기축 갑인 맞고 이게 무가 이게 무인생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이제 K그룹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서울법대 출신인데 한 방에 뜰 때 확 떠가지고 젊은 나이에 막 다 갔다가 바로 또 감옥 갔다가 요 말고 이제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딱 예? 예, 식상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요 상관이죠. 다 갑인이 개입 중에서 상관이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예. 상관이죠. 안 읽긴 데가 아닌데. 맞지? 예. 그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딱 요런 식으로 좀 생겼는데, 대기업에 이사까지 38이 안 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꺾일 때 팍. 그러니까 이 상관의 능력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도 참 많고. 그래서 상관을 강조하는 이유가 상관객들이 진짜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떨 때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가 팍 하다 가는데 요 분 밑에 일한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도사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분 밑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계산기 갖고 내 두들기 가지고 서류를 다 만들어 갖다 올려놓으면 딱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 쫙 보면서 암산으로 하다 틀리면 막 바로 까부는 거라. 그래서 돌아보는 거지. 자기들은 전자계산기 갖고 두들기 갖고 왔는데 그럼 뭐 보다가 이래갖고 딱 틀리면 막 조인트를 까부니까 본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다가 말솜씨는 현란하거든요. 말솜씨도 막 하고. 상관은 뒷날에 이제 부딪히게 될 큰 산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직업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편제 같은 경우 큰 무대로서 우리가 삼는데 사실은 이 편제라는 자체가 음양에 짝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은 무대를 다니는데 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들이 많다. 그래 보고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짝이 아니니까 보통 막 쓰는 행위, 그죠? 편제의 행위라는 게 투기성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편제하고 정제하고도 많이 틀립니다. 하는 행동이. 팔자에 편제 있는 사람하고 이 정제 있는 사람하고 진짜 틀린데 이게 정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대음양의 짝이 기본적으로 맞았죠. 편제니까. 거기다가 음양의 짝도 맞았죠. 딱 그러니까는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이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요소에 의한 금전 융통이므로 보통 보면은 월급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월급 생활. 또 사업을 해도 안정적인 사업을 해요. 뭐 부동산에 새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해 놔놓고 안정적 사업 2년. 이 정제를 쓰는 사람들 속성이 보통 그 속성을 잘 안 벗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짜단 소리도 좀 잘 듣고 그러는데 편제들은 막 어차피 내 짜가 아니다. 던질 때 던지뿌라 이러면서 막 던졌다가 한 번씩 땡겼다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골집 지어보고 초가 잠깐 살아보고 진짜로 어떻게 그 말을 압축을 해버리면 그것마치 좋은 표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재 요소, 이게 우리가 조후적으로 또 편재가 반가운 팔자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 딱 하는 게, 예. 그 우리 뭐 저 4.5미로 막 쫙 물이 지었는데 여름 기운이 너무 강한데 수기가 반가운데 딱 편재 있다 이러면 뭐 거의 한 방이다,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죠. 저도 죽어라 사는데 안 되네요. 생일 때 니 저 막 선물 말고 로또로 사온나 이러는데 안 되래요. 그 저는 이제 계산법이 좀 틀리지. 이제 뭐 840만 분의 1이 아니라 1회에 떨어질 확률, 2회에 연달아 떨어질 확률, 3회에 연달아 떨어지는 확률하고 지금 이번 달이 200회거든요. 200회까지 떨어지면 진짜 재수없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버티고 사고 있는데 뭔가 나를 위로하기 위한 계산법인데 그것만 되면 내 없어질 뿔긴데. 그게 갑작스럽게 돈이 확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이제 조우가 무너져 있다가 그 조우가 무너진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격국 용신할 때 진짜 확 무너져 있다가 갑자기 팍 올 그 음양이 딱 갖춰질 때 이런 때는 꼭 로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큰돈 융통이나 이런 것들이 탁 챙겨지는 그렇게 하죠. 그거는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금전적으로 좀 피인다 안 피인다 이런 것들은 사실 관찰이 돼도 그것까지 맞추기에는 참 중대수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사실은 안 나타나는 거죠. 사주에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편재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진이란다 편인 이런 것도 횡재수의 하나에 속하거든요. 저번에 그 편인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매일 못 팔아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트일 때 다른 인수 쓰는 사람은 2배, 3배 받으면 나는 10배 이래가지고 받아먹고 이런다고. 근데 편재 요소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냐면 이게 튀어나갔을 때, 추가 튀어나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돌아와야만 그 궤도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튀어나가서 괴로워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들어오고 이란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삶의 모양이 이렇게 하고 깨 죽은 게 아니라 벅 했다가 픽 했다가 벅 했다가 이래 간단 말이에요. 삶의 모양이. 그 편재 요소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막 돈은 좀 이렇게 막 안 하고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축일주 이런 거 이거 보면 개, 새, 기 해가지고 신금 들었잖아요. 재물이 인묘돼 있잖아요. 돈 안 꺼내요. 지갑 들어가면 안 나와요. 돈이. 다행히 이제 우리 친구 집 사람이라서 다행인데 이 개, 신, 기가 요래 딱 돼갖고 안에 딱 집어넣어놓고 안 꺼내죠. 짜요 실제로. 정축일주인데 미 같은 게 있어서 딱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걸 열어버리니까 그 속성이 이제 무너지는데 요렇게만 딱 돼 있으면은 안 꺼내놔요. 죽어도 안 꺼내놔요. 그래 물어보면 세상에 이 뭐 남 욕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 뒤에 삑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차가 본가에 이제 친구 집 형제간들이 너 그 집들이 한번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칼을 띈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거꾸로 요래돼가지고 주면 막 파 난리 뿌라 이러면서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비곤닥하대요. 네, 이런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 참 보수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가 대음양에서 볼 때 음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정제죠. 그러니까 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벌써 음양의 짝을 지지적으로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주 사람들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잘 가지고 있어요. 좀 짜다는 소리 잘 듣고. 음으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벌써, 그죠? 무자하고는 틀려요. 그죠? 무자도 음양의 짝은 갖고 있지만 이 무 자체는 양기에 속해가지고 어떨 때는 해뿌라, 갑뿌라 하는데 기는 안 그래요. 철저하게 그 중심을 잘 지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기일주들은 어디 이어도 막 이쪽 편도 잘 들고 저쪽 편도 잘 들고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주론 저번에 이렇게 나눠드린 것처럼 그 일주론 책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원리들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그 속성을 일단 한번 알고 확장 해석을 서서히 해나가면 옆에 글자가 뭐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놓으면 그 특징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음에 편제밖에 없다 팔자에 그러면 그냥 막 대걸집 짓고 막 초가상을 살고 딱 요래만 이야기해도 돼. 자기들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도 그렇죠. 관도 편관과 정관의 속성도 결국 이제 우리가 짝으로 삼는 어떤 그 중요한 모양인데 편관 속성도 사실은 음양의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어떤 피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편관 자체도 또 아니면 뭐로 가자. 그런데 이 편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나도 확인해 봤는데 면상에 흉터 있어요, 항상. 면상의 이 상부 부위에. 이 편관을 그대로 호랑이라고 우리가 칭해가지고 이 편관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기갈적으로든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고 옛날식으로 따지면 이 편관 자체가 직업적으로 뭐냐면 무관이죠, 무관. 현재로 치면은 좀 특수한 걸 다루는 거죠. 특수성을 다루는 건데, 법무, 뭐라든지,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어떤 특수성에 많이 갖춰진 모양들이고, 요게 중앙행정이라는 거죠. 중앙행정이라면 그 외의 모양. 정자가 먼저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도 음양의 짝으로 딱 맞는 거니까 정관들이 또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편관은 갑부자이라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요래 팔자가 생긴 분이 있어요. 계묘, 기해. 그 다음에 시가 뭐 있더라. 그래갖고 요 보니까는 식신 편관, 편관 딱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편제, 그 다음에 편인 막 뒤섞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어떻게 해갖고 다니냐면은 옷을 입고 다닐 때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군화를 신고 양복 깃을 딱 세워갖고 이래 다니거든요. 이게 각이거든요. 각 세우는 거. 관은.